안녕하세요. 독한 영어학습자 다니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BBC 기사 문장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걸 좀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영어학습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재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어쨌든 읽어야 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티리얼은 어느 것도 좋습니다. 자기 레벨에 맞게 밥송가도 좋고 원서도 좋고 기사도 다 좋죠. 저는 이 학습 방법을 사실은 4년 전에 EP형과 귀티형을 할 때부터 스스로 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켰고 그 효과를 굉장히 단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한테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학습법은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의 네이티브 스킬,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머티리얼에 종합적으로 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 해당 재료에 대한 분석적 학습에 있습니다. 소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독학하는 사람,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리고 X세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딩 중심, 문법 중심, 독해 중심의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때 영어 잘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도 잘했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스피킹과 리스닝을 할 때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했고요. 4년 전에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영어를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고교 시절에 했던 탄탄한 어떤 어휘 능력, 그 다음에 독해 능력, 문법 능력이 굉장히 또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학습법은 분석형 학습법의 정점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뭐 문법이 뭐냐, 이게 뭐냐, 문법적으로 모형식이나 사형식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결국 스피킹이 결국 정점이죠. 스피킹으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중상급자가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의 골머리를 항상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영어를 의식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직장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 회사 외국인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특히 레벨업을 전제를 했을 때 자신의 레벨을 중급이라는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학습법이 소위 말하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사문을 보고 저는 학습을 합니다만 기사문을 볼 때는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기사는 어쨌든 문어체고요. 격식체고요. 그 다음에 생활력 영어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게 되죠.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매시브하게 저는 이제 이걸 하이브리드 리딩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분석적인 학습법을 가지고 다양한 광범위한 주제의 리딩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런 어떤 생활영어적인 요소들은 팟캐스트나 그런 걸 이제 리스닝 머티리얼로 정해서 보완을 하면서 특히 이제 improvised speaking, 즉석 스피킹입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코리안 EFL들이나 아니면 운이 좋다면 원어민들하고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사문을 가지고 학습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최신의 정보를 날 것 그대로 습득할 수 있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나오는 절대 다수의 양은 영어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길고 깊은 오피니언 아티클들, 그리고 그 정점은 결국 원서입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죠. 다만 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주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한정되게 될 경우에 접하는 어휘라든지 문체가 한정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원서를 즐기는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죠. 다시 한번 전제는 레벨업입니다. 레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보고 내가 잡아내려고 하는, 좀 분석하려고 하는 눈과 실력이 있다면 짧은 기사문 하나에서도 엄청난 양의 패턴과 어휘와 구조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문어체건 생활영어건 능수능란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새는 워낙 파워블로거들이 많으시죠. 또 뭐 챗GPT도 있고요. 하고자만 하면 정말
굳이 학원에 가서 돈을 내지 않고도 학습을 스스로 하면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이드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계셔야겠죠. 저는 이런 영상을 제가 얻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사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오늘 체포영장 이제 집행이 있었죠. 결국 좌절됐습니다만 기사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과 함께 학습하는 분들은 일단 링크를 여시고 본인이 중국자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세요.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문형들이나 내용들이 딱딱 눈에 보이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트시거나 아니면 포스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첫 문장, South Korean investigators have called off an attempt to arrest suspended President Yoon Suk-yeol after dramatic sour standoff with the security team outside his home. 간단한 문장이죠. 이제 한국의 또 조사관들이 임무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취소했다, 포기했다 이런 거죠. 뭐한 이후에 6시간 동안 대치를 한 겁니다. 스탠드오프. 누구랑? 시큐리티 팀, 보안팀, 경호처 요원들이죠. 어디서? 윤석열의 집 바깥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된 문장입니다. 자, call off가 보이죠? 포기하다, 취소하다 정도의 개념일 겁니다. 연상이 되셔야 되고요. 이런 구동사를 보면서 동시에 call on은 뭔지, call for는 뭔지 이렇게 연상해서 다른 형태들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call for, demand를 바꿀 수 있죠. 요구하다입니다. 요청하다죠. 자, suspend, 중지하다인데 suspended니까 외력에 의해서 중지되어진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탄핵에 의해서 지금 업무가 정지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외국인하고 대화를 할 때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 업무 권한이 정지됐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문장을.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실패한 계엄령 때문이죠. Recently, the Korean President Yoon got impeached due to the failed attempt of martial law, and thus his power has been suspended. 제가 이거 포스팅하면서 즉석에서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려면 계엄령이라는 단어도 안 해야 되고 정지되다라는 권한이 정지되다, suspend를 여기서 지금 쓴 거죠. 그죠? 일부러 현재 완료 형태로 뺐습니다. 탄핵이 됐고 임무가 정지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개념이죠. 현재까지 정지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감들, 문법적 감이나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 문법과 독해 실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뽑아내려면 impeach 같은 단어나 failed를 저렇게 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는 어휘건, 모르는 어휘건, 즉석에서 장문을 해보고 즉석에서 스피킹해서 내가 어떤 단어에서 막히는지, 어떤 문형에서 막히는지를 체크해보면서 프랙티스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장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 하면 step down, 이제 쫓아내는 거에서 나와서 이제 바이든 때 한참 많이 나온 단어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 쫓겨나다, 퇴출하다의 개념은 oust, expel, expatriated to 같은 약간 고급 어휘까지 싹 끄집어내서 이 어떤 어휘를 봤을 때 연상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을 쫙 리콜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복습의 주기는 이틀, 2주, 2개월이 가장 적정하다고 하죠. 백날 내가 아는 단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단어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단어란 건 장문을 할 때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스피킹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뽑는다는 건 사전을 찾지 않고입니다. 스탠드 오프, 대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중급 이상 학습자라면 이 대치 상태, 정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deadlock, stalemate, impasse,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실용적 의미에서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듣는 리스닝 재료들 속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특히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러면 결국 알아야죠. 들었을 땐 알아야 되고 읽었을 땐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단어를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스피킹 할 때 영어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2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하면 더 좋고요.
즉 deadlock, standoff, stalemate 세 개 정도 알고 있으면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스피킹이 더욱더 좀 풍성해지겠죠. 문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구어체적인 구동사를 많이 쓰는 것도 스피킹의 맛을 살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 어휘가 굉장히 빵빵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저런 단어는 정치나 사회에서만 쓰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자, 이런 문장 보시죠. The relationship with him feels like a deadlock. 메타포적으로 생활용어에 충분히 나옵니다.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내 관계가 약간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아. 정체 상태인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 미대에서도 나오고요. 따라서 하나의 단어를 보면서 유사 어휘 두세 개 정도는 늘 리콜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그 어휘를, 그 어떤 단어를 내가 생활영어에서 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빈도가 높은 것인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해 보셔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게 연습이 되십니다. 그리고 꼭 문장을 쓰지만 마시고 혼잣말로도 뱉어보면서 자꾸만 자기의 발음이나 강세, 끊어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걸 스스로 체감하셔야 돼요. We've determined that the arrest is practically impossible, sai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which has been investigating Yoon's short-lived martial law declaration.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체포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공수처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공수처는 which has been investigating Yoon's short-lived, 단명한, 짧게 끝난 그 계엄령 선언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언, 선포죠. declare. Next steps will be decided after review. 다음 단계는 검토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CIO said, adding that Yoon's refusal of the legal process is deeply regrettable.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부인한 것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다. Yoon's supporters who have been camped out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for days cheered in song and dance as the suspension was announced. We won! They chanted. 윤의 지지자들 대통령 사저 앞에서 for days, 며칠 동안 진을 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cheered in song and dance,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환호했죠. 이게 suspension, 이 was announced. 그러니까 여기서 suspension은 또 이 체포하려는 시도가 중지된 거, 지연된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위에 suspend, 업무 정지하고 또 다르죠. We won,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거죠. 자,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할 때 regrettable까지 떠오르면 좋은 거고요. regret 자체를 떠오르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근데 심히, 보통 저희 very 쓰죠. 평범한 중급자라면 deeply 보면 딱 알죠. 그죠? extremely 하면 좀 더 과도한 거고요. 이런 단순한 부사 하나도 기사문을 보면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챙기는 거죠. 그죠? declare를 보면서는 announce하고의 뉘앙스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확장하면 asser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리콜해보고 내가 아는 게 맞는지 사전을 통해서 특히 영영사전을 통해서 구글링을 예문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assert, announce, declare 리딩 하실 때 백날 아시면 뭐합니까? 스피킹 할 때 그 차이를 갖고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동사라든지 관용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거를 백날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동사를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제대로 맞게 깔끔하게 쓰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과 대화할 일이 하루에 있을까 말까 한 분들한테는 사실은 중급에 있어서 또는 중상급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문장을 표준적인 상태로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camp out 기사문에서도 부동사를 보죠. 야외에서 때를 지어 모여있다라는 개념이죠. 물론 gather라는 동사로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사문에서도 이렇게 부동사를 볼 수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영문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요. 캠프아웃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통의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지우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플루언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저처럼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소위 원어민적인 감이 생기면서 구동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구동사에 대한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구동사는 사실은 어휘를 잘 모르는 많이 공부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어려운 어휘를 쉬운 언어, 이미 알고 있는 동사와 전치사, 동사와 부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학설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으로 이걸 적용하면 어휘에 대해서, 구동사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구동사를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구동사가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게 됩니다. The CIO said that concern for the safety of the team on the ground was another factor in their decision to call off the attempted arrest. 공수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on the ground, 현장에 나간 on the spot의 뜻이죠. 현장에 나간 그 팀의, 체포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was another factor in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고려 요소였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 To call off the attempted arrest. 지금 시도되어진 체포를 취소한. Investigators have until 6 January to arrest Yoon before the current warrant expires. 현재 받은 체포영장 expire. 만기되기 전에 1월 6일까지는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expire 같은 동사, 기본 동사죠. They can, however, apply for a new warrant and try to detain him again. 문제는 이 체포영장이 이제 1월 6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이걸 apply for, 신청하다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detain, 구금하고 체포하고 시설에 넣는 거죠. Since early morning, dozens of police vans line the street outside Yoon's residence in Central Seoul. 서울 중심에 있는 윤의 사택입니다. 레지던스, 호스텔 이름에 가끔 붙어있죠? 그죠? 이 레지던스 바깥에 차들이 길거리에 줄지어 서 있었다. Line the street outside. 이렇게 표현하죠. At about 8 o'clock local time, an arrest team made up of police officers and CIO members marched toward the compound. 약 8시경에, about을 넣었죠. 약 8시경에 경찰들과 그 다음에 공수처 인원들로 구성되어진 made up for, composed of죠. which is가 빠졌죠. 앞에. 그 사택의 복합 사택이죠. 그래서 the compound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는 곳. 거기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간단한 문장에서도 detain이 나오죠. detain을 보시면 put into custody 같은 유사표현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명사형으로 구금, 체포, 압류에 대해서 detention, custody, imprisonment, incarceration 같은 단어들이 internment까지, incarceration, internme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격식적이고 빈도수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detention, custody, imprisonment 굉장히 빈도수가 높죠. 이런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게 이제 체포에 관한 얘기니까 감옥에 있는 거 behind bar로 많이 나오죠. 관용구조 표현으로. in prison 나오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 correction facility, 그 다음에 독방 single cell, single confinement 또는 간수 prison officer. 이렇게 평소에 내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쭉 연상돼서 나올 수 있게끔 스스로 자극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저희가 영어로 학습하면서 내가 어떤 원설이 있는데 맨날 로맨스 소설만 읽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안 쓰는 단어는 무조건 죽어나갑니다. 물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다시 회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도 단어들을 봤을 때, detain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면 또는 모르는 단어라면 새로 학습해야겠지만 detain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중급자라면 그 detain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웬만하면 끄집어내면서 계속 자신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됩니다.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죠. arrest warrant.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영미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되고요. 부검, 피고인, 변호사, 배심원, 검시관 또는 the jury's out on something 아직 판결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됐다. 이런 관용구까지도 내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죠. 그죠? The jury is out on something 또는 the jury is out. 어느 상황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하고 내 남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를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 근데 부모님이 아직 말씀 없으셔. 내가 볼 때 아직 판결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쓱 붙이죠. The jury is out t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관용구를 어떻게 붙이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냐의 문제죠. 근데 인스타그램 보건, 남의 블로그를 보건, 열심히 이런 걸 보시면 뭐합니까? 그 스피킹을 안 하면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게 되는 내 표현들을 다시 리콜하기 위해서도 계속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police cars line the street 이렇게 바로 나오세요. 경찰차가 길가에 줄지어 서 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중급자 레벨의 분들은 이런 문장을 쭉 보면서 읽으면서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십니다. 특히 원서를 보실 때 그 경향이 더 강하죠. 왜냐면 책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의 원어민에 대한 4대주의적 경외심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하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언어니까 원어민적인 감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 원어민적인 감각을 내가 원어민이 아닌데 그걸 자꾸만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려면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을 굉장히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길거리에 줄지어 서 있다라는 표현을 line 전체 다 안 붙이고 the street 이렇게 써버렸죠. line the street.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queue라는 단어가 떠올려 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직접 쓰면서 장문하고 창문이 안 되면 이런 단어를 자꾸 보는 거. 이런 훈련을 평소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They started out with a 20-strong team but quickly multiplied to some 150 people. 이 챕터는 20명의 건장한 사람들로 시작이 됐고 금방 150명까지 증가됐다는 거죠. 더 투입됐다는 겁니다. While about half of the arrest team was able to get inside, they were locked for hours in a standoff with the security officers. 약 체포팀의 반 정도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안팀들하고 몇 시간 동안 정체 상태에 갇혀졌다라는 거죠. 이 보안 팀들은 who are still responsible for protecting 윤, 여전히 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요. 근데 그 윤이라는 분은 despite him being stripped of his powers, strip AOB죠. 이미 권한이 빼앗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And a military unit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city of Seoul. 그러니까 이 윤의 경호팀이라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경호할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서울시를 보호할 책임도 있는 군사 조직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장에 그들의 책임을 적시해 놨습니다. 자, be locked for hours in a standoff with security officers. 이 문장도 참 좋죠. 몇 시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단위의 부사가 정확하게 hours까지 딱 들어갔고요. locked in,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stand up, 정체 상태, 아까 위에서 봤었죠. stalemate. 그 다음에 withdraw, 전치사를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They were put into a deadlock situation with the security team. 이렇게 같은 메시지의 문장을 내가 아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즉석에서 장문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trip A or B, get rid of, remove 같은 동사가 떠올려지시죠. 바꿔보세요. 그러면 despite him being stripped of his powers. 문법적으로는 being stripped of의 소위 동명사적 주어가 힘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죠? 뭐 더 이상 문법 따지긴 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despite his powers being removed 요렇게 바뀌어줘야 됩니다. his powers가 앞으로 나올 때는 remove를 쓰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셔야 되죠. At one point, the security team engaged in a confrontation with the CIO at the presidential residence.
한때 이 보안팀, 경호처는 이 이제 공수처 멤버들과 사저 내에서 대치 상태였다라는 거죠. An official with Seoul's Joint Chiefs of Staff told AFP. Before the attempt was stood down. stood down은 이제 좌절된 겁니다. 서 있다가 down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동사죠. 이 시도, 체포 시도가 좌절되기 전에 Yoon security team told the news agency they had been in negotiation with the investigators who sought to access the president. 이 체포 시도가 좌절되기 전에 윤의 경호팀, 윤 대통령의 경호팀은 뉴스 기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윤 대통령의 접근하려고 추구했던, 접근을 시도했던 조사관들과 협상 단계였다라고, 협의 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access, given access to 이런 문형도 있습니다. 어떨 때 to가 붙고 어떨 때 to가 안 붙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 문형을 보면서 Yoon's legal team was also seen entering the residence slightly past noon local time. His lawyer Yoon Gak-keun had earlier said they would take legal action over the arrest warrant, which they called illegal and invalid. A Seoul court issued the arrest warrant earlier this week after Yoon ignored 3 summons to appear for questioning over the past fortnight. 윤의 법률팀,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죠. Was also seen entering the residence slightly past noon local time. 정오를 살짝 지나서 사저로 들어가는 게 또한 관측되어졌습니다. 수동으로 쓰여진 건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표현도 사실은 기사문이나 원서나 말할 때도 잘 등장합니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이거를 수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비동사 seen, 과거분사, 그 다음에 무엇을 entering 요렇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slightly past, 정오를 살짝 지나서 이런 표현 스피킹 할 때 중급자가 쓰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자꾸 보시고 익히셔야 돼요. issue warrant, 영장을 발행한 거죠, 법원이. 이때 영장을 발부하다라고 한국말을 하는데 그 발부하다라고 할 때 뭘 소위 말하는 collocation, 연어로 가져갈지 많이 보지 않고는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publish 쓰면 좀 어색하겠죠, 확실히.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지만. 자, take legal action.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다. take action. 요 기본 표현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겠죠. 내 아들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좀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 Today, I feel like I have to take some action over my son's impolite behavior. feel like라는 기본 문형도 들어가고요. impolite 같은 기본 형용사도 이렇게 자꾸 써보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On Friday, prosecutors also indicted on insurrection charges Army Chief Park Han-soo, who was named martial law commander during the brief declaration last month, and Special Forces Commander Kwak Jong-geun, according to Seoul-based news outlet 연합. 금요일에 검사들은 기소를 했어요. 소위 육군사령관 박한수를 내란 혐의로. 이분은 소위 말하는 계엄령의 총사령관이었다는 거죠. 커맨더였다는 거죠. 지난달 그 짧은 계엄 선포 기간 동안, 비상계엄 기간 동안. 그리고 특수군사령관 곽종근까지도 이제 고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냥 쓱 보시면 안 됩니다. indict, 기소하다라는 특수동사죠. indictment. 이 트럼프가 기소당한 시점을 굉장히 많이 외신에서 다뤘던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들 기소를 했는데 indict 원래 indict somebody on something이죠.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거의 표준의 어수는 prosecutors also indicted Army Chief 박한수 on insurrection charges. 이게 보통의
표준적 운영 구조인데 아미 칩 박한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뺀 겁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죠. 인다이트 다음에 뭐뭐, something 때문에 라고 할 때 뭐뭐에 대해서 on이 붙었죠. 이런 전치사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스피킹을 할 때는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은 플러시가 자꾸 무너지죠. 그러니까 스피킹을 할 때는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최대한 영어적으로 뭐 한글에서 영문으로 장문을 하든 아니면 직설 뽑아내든 쫙쫙쫙 뽑아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장문에서는 그리고 중상급의 레벨을 스피킹을 조금 더 정교하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리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문장을 보지 않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최근 굉장히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중에 김재호 선생님이 있죠. 저도 그분 영상을 가끔 보고 끄떡끄떡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분 책에 나온, 전 그 책을 안 샀습니다만 어쨌든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관찰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김재호 쌤이 십몇 년간 사람들을 가리켜 영문을 보시면서 그 관찰해내는 것들인데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그 BBC 기사를 한 4년간 좀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읽는 양은 보통 많이 읽을 때는 10개를 넘게 읽습니다. 원서 분량을 한 70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만한 문형들, 특히 원어민적인 느낌이라든지 좀 독특한 문형, 제가 봐야 되는 문형들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갈무리를 하면서 보거든요. 특히 이제 포스팅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머리에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적어보고 연습해보고 이게 쌓이면 이 힘이란 건 무지막지하게 강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팩폭을 드리면 중급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중급의 레벨에 속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요즘 뭐 영어를 습관적으로 공부한다, 뭐 패시브하게 공부한다,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등장하고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지속력을 유지시키는 어떤 다양한 팁들이 있는 건 인정하고 그 장점도 인정합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집중하지 않고는 그런 식의 어떤 유지형 학습을 가지고는 본인 실력이 유지만 가능하지 레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하시는 근원적인 학습법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결국 그분들도 몇 분들은 엄청난 시간 투자를 강조하십니다.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 썼었지만 한국인들이 대부분 특히 중급자들이 영어적인 면에 있어서 리딩도 꽤 잘하시고요. 리스닝도 잘하시고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라이팅하고 스피킹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냐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문을 안 하시고요. 그만큼 스피킹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늘길 바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즉, 역으로 네 가지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리딩만 집중해서 하고 계시고 그것도 원서나 기사문을 그냥 내가 영어를 컨섬션, 즉 즐기는 형태로 그 컨텐츠를 읽고 즐기는 형태로만 하고 계시다면 그거 자체는 영어 학습의 어떤 자기의 실력의 유지를 위해선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레벨업이 빠르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본인들이 하시는 어떤 영어 학습, 그게 습득이든 학습이든 그 부분을 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크라센 교수님인가요? 그리고 요새 수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습득형 학습법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에 장점이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그건 솔직히 외국에 나가 살면서 하루 24시간 외국인들과 부딪힐 때 더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한국에서 학습을 하실 땐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 중심으로 학습과 습득과 컨섬션이 있다면 그 배율을 잘 배분해서 본인이 레벨업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학습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무조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보는 패턴과 어휘가 문형들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어떤 움직임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to face trial while in prison. 간단하지만 이것도 볼 요소가 무지하게 많죠. be to, be about to가 생략된 용법이고요. be going to와 같습니다. 즉, 재판에 직면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느 상태에서 while
they will be in prison. 감옥에 있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지금 내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어. I met the current husband while in college. 간단히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봤을 때 해석이 된다고 해서 그 문장을 쓱쓱쓱 넘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스피킹할 때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나온다? 아닙니다. 그걸 스스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기사를 이게 굉장히 지금 짧은 기사입니다만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35분이나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이 유튜브 시대에 10분이 넘은 영상을 안 보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꼭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사를 접하시고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보시면 클립이 있죠. 3, 4분짜리 뉴스 클립입니다만 발음 속도가 느린 파일은 아닙니다. 중급 중에서도 중상급에 가까운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파일일 거고요. 잘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면 위에 기사에서 봤던 단어들이 다 들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었던 문장과 문형과 단어를 한 번 더 간접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컨섬션 쪽으로 하시려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학습을 하시려면 이걸 들으시면서 안 들리는 소리가 뭔지, 내가 놓치는 문장이 뭔지를 한 번 들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좀 독한 방법이지만 이걸 받아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여러 번 하시고요. 한 번 정도 받아쓰기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안 들리는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항상 그 명언이 있죠. 리딩하고 리스닝을 자기 레벨보다 20-30% 높은 레벨로 덤벼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4년 전에 이 정도 속도의 리스닝 클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이 정도 속도의 클립은 정말 그 타이프로 문장이 찍어내듯이 귀에 꽂히게 되죠. 그거 뭐 많이 들어서 그렇다. 그 리스닝 얘기도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뼈대 중에 뼈대는 이런 분석적으로 문장을 내가 읽는 문장, 읽고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즉석에서입니다. 읽고 즉석에서 거의 동시통역하듯이 번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시브하게 인풋을 걸면서 리딩 얼라우드를 하면서 내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실 때 어느 순간 그 점프업이 소위 계단식 점프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 기사에서 내가 꼭 쓸만한 문형이나 어휘로 장문을 해보세요. 단문 말고 단문형 장문은 중급자가 이제 피해야 됩니다. 가능한 중문으로 시간적 요소도 넣고 전치사부도 넣고 하면서요. 분사구문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구글이나 그래머리나 챗GPT로 타 오류에 대해서 일단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덤비실 건 스피킹입니다. 이 기사문을 요약해보세요. 자, 상황은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여야가 충돌 끝에 결국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을 들고 경찰들이 치고 들어간 거죠. 자, 대치 상태였고요. 결국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할 수 있으면 이 안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 외울 단어들을 쭉쭉쭉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틀린 부분이 어딘지, 어색한 부분이 어딘지 스스로 검토해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나가려면 그 다음에 나의 분노라든지 나의 좌절, 나의 생각 같은 것을 감정으로 즉석에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런 스킬법들, 훈련법들이 쌓이면 제가 2달 전에 모 프로그램 앱에 무료권이 있어서 하루 써봤어요. 이제 필리피노,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필리피노랑 그 workplace,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20분, 30분 영어로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 말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어휘나 문형 구조가 이미 제 안에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원어민급으로 지금 제 발음을 들어보셨지만 원어민급으로 발음이 굉장히 유창하다거나 뭐 기가 막힌 관용구나 구동사를 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평생을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중급자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컨텐츠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컨텐츠를 컨섬션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패시브하게 습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을 잡고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는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에도 수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내가 적용을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고요. 매일매일 이런 단신을 좀 쭉 읽고 해석하면서 봐야 될 요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짓는 형태로 그렇게 유튜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카리스마2K를 찾아주시고요. 저는 BBC를 읽어주는 남자 다니엘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해주시면 좋은데 제 영상은 편집을 하거나 제 얼굴이 나와서 그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즉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